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주무부서에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자리 와서 보니까 그때는 김주원 과장님하고 저 끝에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드려가면서 또 질책 받으면 받으면서 해봐야 되겠네요. 먼저 이 근로자성 문제와 전담 인력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늦었지만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 있는 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명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공동 주관해주신 원장님께도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여대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는 근로자냐 아니냐를 보는 문제는 우리 현장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약 2년 전, 3년 전에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 한번 지금 40일 전에 했다가 국감자료에 자료 내느라 혼났습니다. 우리가 노인을 근로자로 본문을 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고용노동부로부터 소급 적용해서 고용보험료 상승분 3, 4년치까지 해서 소급 적용, 그래서 약 380만 원이라는 돈을 자동이체해서 그냥 빼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발원과 협회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근로자성의 문제가 이제 현장에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보험공단에서 전체 고용 인원의 20%인가요? 0.2%인가요? 정확한 요율을 모르겠는데 하고 있느냐? 그 조사해서 명단을 제출하라. 그래서 또 그런 명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었죠. 그때 당시 대두됐을 때 외쳤던 게 뭐냐? 노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외쳤었습니다, 사실.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지금 고용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있는데 더 이상 현장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비단 우리 기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로자라고 본다면은 근로자에 맞게끔 대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노인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노인이 근로자면 근로자로 해서 장점이 있는 거고요. 수행기간이 문제죠. 근로자면은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합니다. 상승한 만큼 세금 내고, 그다음 나라에 돈 내고 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자리를 그때 당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소급 적용해버리고 근로자다 하니까 예산은 책정이 정확히 돼 있잖아요. 더 이상 부대 경비에서 산재보험 내고 뭐 내고 사업비 내고 어르신 교육하고 뭐하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거기다 고용보를 사셔했으니까 요율 적용해서 그거보다 내겠다는 겁니다. 내겠다는 건데 현재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수행기간이 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료를 이제 근로자 맞다고 인정합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맞다면은 고용보험료가 상승된 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어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론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관련 지원법 마련에 대한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 손승리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전현희 국회의원의 입법 사례가 있었고요.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명수 국회의원의 법안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입법을 통해서 근로자성 문제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자활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활이 2007년도에 법적인 명확한 해석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 발제자가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처럼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더더욱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또 이 동법안에는 근로자인만을 아니다 이건 논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에는 지원 방안도 좀 같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단기적으로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2016년 공익활동 사업을 근로자성의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얼마 전에도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 갈 때를 대비해서 근로자성이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이 합당한 예산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노인 일자리 인건비는 10여 년 동안 어쨌든 20만 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 인건비 올리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하는 입장에서 어떤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서의 근로자성의 상승분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일자리 현장의 생각이고요. 또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 고용법률 인상이 되면 행정업무적인 증대되는데 이에 합당한 인력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뒤에 말할 전담 인력 문제도 같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근로자로 판정을 되다 보니까 종사자 고용법률도 상승하는 그런 내용이 가져왔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제안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좀 고려해봄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근로자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합당한 지원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냐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많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담 인력 초과 개선 방안입니다. 저도 저희 집이 전담 인력을 7명이나 있습니다. 정직원이 거의 7명이고 전담 인력 7명입니다. 1000자리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업무의 영역을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2억 1천 우리 복지부 지침에 있는 그 돈을 사용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5명이죠. 현재 6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입니다. 관장 빼고 대외 업무 많이 봐야 되는 실장 빼고 회계 빼면은 직원 2명이죠. 직원 2명하고 전담 인력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담 인력과 직원 2명이 업무 분장이 되느냐? 안 됩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똑같이 연장 근무하고 똑같이 하는데 직원들은 연장 보수가 있고 전담 인력들은 없죠. 그나마 또 운영비를 또 지자체에서 많이 받는 기관들은 그나마 어떻게든 좀 편성해서 좀 주려고 하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인력 선생님들과 정직원들과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담 인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전담 인력 말 자체를 부르질 않습니다. 구분 짓는 것 같아서. 왜? 미안하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늦게까지 일하는데 밤새 일하면서도 같이 사람을 다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담 인력이니까 라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익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안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번번이 이렇게 좀 제안을 받았었죠. 수익금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과연 전담 인력 초과 환경 기재 지금 당장 어렵더라면 수익금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방안, 물론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된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어야 되겠죠. 또 해야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창업형을 맡고 있는 전담 인력이 있을 반면 공익을 맡고 있는 전담 인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는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이 좀 어렵다면 있는 제도 여건 속에서 조금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의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을 하기 어려운 거는 다 잘 아시겠죠. 그 연장을 또 못하는. 그럼 이분들이 또 2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느냐? 그만둡니다. 또 그만두고 어디는 다른데 전담 인력의 2년의 경력을 쌓은 거 가지고 다른데 또 이력서를 내게 되겠죠. 그럼 우리로서는 2년, 3년 차 되는 사람들이 저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5년 이상 되면요 관록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이 프로입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장을 누구보다 간파하고 있고 현장을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구분 지어놓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처우 환경이 이렇다. 그리고 때로는 운영이나 하는 기관 입장에서 좀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지만 고민이 잘 나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우 환경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희 아까 발제자가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적어도 시도 전담 인력 처우까지는 가야 된다. 저희가 4년제 했는 분들하고 비교하고 여기까지 지금 바란다 그러면 욕심이 될까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과 같이 일해본 저로서는. 그런데 적어도 한 걸음 발을 두 걸음 떼기 어렵다면 한 걸음 떼기 위해서는 시도 전담 인력까지는 기준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임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전담인력 처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영역에 있어 참여 노인의 근로자성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직접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반드시 부서의 장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지금 연구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전 국민은 안 들어도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실천을 좀 해주기 위해서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의 추구 전략 대응하도록 만들었는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10년이 넘게 했던 문제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참 버거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완화 속에 많은 성장,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오늘도 자기 지키고 있는 많은 종사자분들에게 오늘 이 토론 자리가 희망이고 소망이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종호 센터장님은 근로자성 문제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아예 단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시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랬고요. 권리 업무가 다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지금 주장하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아마 노인 일자리 지원 사회 참여와 관련된 입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전담 인력 같은 경우는 이번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보다 약간만은 이런 형태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나중에 과장님 토론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토론은 우리 수양열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전주에서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서울 가야 되니까 단정하게 머리도 깎아야 되고 머리도 없지만 잘 깎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목욕탕에 이발사 분에게 머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깎는 게 아니고요. 단정하게. 근데 그 어르신에게 처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신데. 근데 저한테 느닷없이 제가 이발사만 60년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60년째라는 연세가 75세, 15세, 15살에 시작해서 지금도 이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에 제가 오늘 어떻게 토론에 가는 줄 알고 일을 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머리를 깎았나 보다. 아침에 그러고 올라왔는데요. 60년을 정말 건실하고 정정하게 살으셨대요. 근데 75세 된 지금 다른 후회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후회스럽다고, 그것만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쟁쟁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정하게 여전히 머리는 잘 못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다시 요구해가지고 사우나하고 또 수리받고 나왔는데요. 2005년도로 기억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 맨 처음에 참여했던 건 전주에서 일어났던, 전라북도에서 일어났던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그 실무 책임자를 맡으면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잘 모르고 막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전에 2004년도에 노인일자리 시작한다고 그냥 노인복지학회 간단하게 혼자서 그 연구 논문 하나 쓰고 2005년도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하면서 굉장히 설레었고 뭔가 좀 현장이 기대하는 이런 변화들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이라는 매개였고 그 매개는 2015년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 가슴 뛰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우리 직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관장님, 시장형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물어봐. 네. 내년도에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 사업자 못 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하고 나서 우리 직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그만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르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어떤 제도, 어떤 관련 법들 때문에 내가 후퇴하고 물러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 스스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시작이 어찌어찌 했던 것은 굉장히 그 기본 가치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조용하게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되도 않는 근로자성이라는 이유로 노인들의 이익을, 어르신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잘못된 잘못된 문제 제기들은 조속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 노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출발의 지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은 사회 참여를 확대받고 있느냐.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통계치가 아주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5%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뭔가 역할이 굉장히 미약하고 어르신들의 역할이 부족한 실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명명해 가면서 그 시작의 의미를 지키려고 했던 의미들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 의미를